집안에서 2년 동안 갇힌 채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려 맨발로 도망쳤던 11살 소녀 박양. 11살이었지만 발견 당시엔 4살 아이의 몸무게였습니다. 현재 아동보호기관이 이 소녀를 보호하고 있고요. 박양은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아빠가 처벌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서도 네라고 대답을 정확히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양은 그동안 심하게 굶주린 탓인지 음식에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는 아주 말라 있었고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아주 허겁지겁 먹는 수준이었고요. 그 봉투를 제대로 찢지 못할 정도로 기력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린 소녀의 탈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전에도 탈출을 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박양을 집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소녀의 친부와 동거녀의 친구 모두 경찰 조사에서 학대 관련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올해 32살인 친아버지는 자신의 아이가 보기 싫어서 아이를 때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11살짜리 학대받은 소녀의 얘기가 정말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점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살 소녀, 이게 참 똘똘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집에 다시 한번 탈출했다 돌려보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돌아가려고 자기 보육원에서 나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 2층에서 2시간 전에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아이를 감금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뒷묶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 안에 감금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빠라는 사람은 계속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저는 어렸지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끈을 정말 풀고 그 다음에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결국 배가 고프니까 먼저 슈퍼마켓에 갔는데 자막에도 나왔지만 결국 등에 상처가 있고 반팔에다 반바지에다가 신도 신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옛날에 트라우마를 생각을 한 겁니다. 1년 전에 자기가 탈출을 했었는데 지나가는 배달원이었습니다. 행인이. 그 배달원이 평소에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 있는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도 아마 저는 이 소녀가 11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굉장히 아마 학대 행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탈출해서 경찰관이 물었을 때 고아원에서 왔다는 이런 살기 위한 거짓말, 몸부림치는 이런 상황인데 저도 그 아이를 키워갖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전국의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이 뉴스를 2일 전에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분노를 하고 지금은 2일이 지나서 3일째 이제 어떻게 하면 후원을 하고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재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지금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가슴을 적시기도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더군다나 제가 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라는 게 3명이 돌아가면서 감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애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친어머니의 집을 이제 위조를 해서 매매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죠. 학대한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그렇죠. 학대받은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매매해버리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이름으로 개통을 하고 이런저런 상태에서 또 4, 5천만 원의 사채를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결국 피하기 위해서 아이를 감금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은, 부천에서 살다가 인천 연수로 와서 학교도 보내지 않은 이게 지금 이유가 된다. 이런 게 지금 분석을 통해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격분, 공분이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버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아이예요.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발견됐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됐을지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처음에 발견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이 아이 집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전화로도 문의를 했던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옛날에는 호적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 주민등록이 어떻게 됐었냐면, 전출 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고 다시 전입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전출 신고가 없고 바로 전입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이 아이 행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있는 아이인데 학부모가 이 아이가 실종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주로 교사, 그다음에 의사, 의료진들이죠. 병원에 막상 달려가서 봤더니 애가 죽기 직전인데 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학대인 것 같다? 그럼 신고가 들어가는데 이 의료진들의 신고나 교사의 신고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고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났다면 이 아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배관을 타고 나온 일이 없었을 거고, 이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대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머리가 좋고 영리한 아이예요. 생존에도 강한 아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은 차마 내가 거기서 배관을 타고 내려오겠다는 생각조차를 못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선택을 했다는 걸 보면 이 아이는 매우 영특한 아이임은 분명하고, 또 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이 아버지가 친권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쨌든 처벌을 받고 다시 나올 거라고요. 나오게 되면 이 아버지가 친권을 다시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지금 뭐 위탁보호를 잠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아버지와의 재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 정도면요. 지금 이 아버지 상태 정도면 검사가 그 친권 상실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일 이 사건을 지금 친권 상실 청구 들어오면 당연히 이 아버지에 대해서 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 이 교수님 걱정하는 사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걱정하는 건 친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를 찾으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이 아버지가 고발이 된 거고, 이 고발을 통해 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전에 사기 전과도 있었다면서요. 사기로 뭐 이렇게 지명수배가 자기가 되고. 엄마를 사귀는 거예요. 예.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아버지 정도면은 이 애에게 앞으로 이 그 어린애의 후견인을 갖다 정해주거든요. 후견인 선정시 그분이 이 애를 대신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하면은 아버지가 100m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아예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요번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어떻게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데 짐승만도 못해요. 아니 짐승도 먹이 물어다가 지 새끼 주거든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짐승만도 못한 건데 저 원인은 원인대로 다 밝혀야 되겠지만 우리의 어떤 제도적 허점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게 장기간 불출석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친할머니는 또 다른 이유였잖아요. 아들이 자기 그 명의를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그 명의의 그 부동산을 처분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학교에 찾아온 거긴 하지만 이게 그대로 방치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하고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요, 이 삼각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서로 뭐 미루고 하면서 또 우리 또 그게 친권자라든가 아동복지사가 아니면은 실종 신고 또 접수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우리가 그 무슨 아동복지의 뭐 사각지대랄까 그런 것도 좀 찾아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얼마 정도의 형량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그 아동보호법하고 또 형법의 뭐 여러 가지 위반인데 제 생각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 5년 이상의 징역이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이상이요? 네,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이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평예법이라든가 또 상습 학대 행위가 되면, 자, 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5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늦골이 부러졌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중상해죄가 또 적용되거든요. 중상해, 상습, 학대, 상해 이 부분이 형을 많이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신지호 박사님께서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짐승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사람 영영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싶습니다. 다시
이런 부모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바로 그 소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야겠죠.